예, 진짜 남자, 진짜 보수. 오늘 드디어 첫 코너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상욱. 진짜 보수하면 딱 한 명밖에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아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 눈이 잘 안 떠져요. 큰일 났어. 아유. 제가 그 코코넛 오일을 2년 전에 산 게 있는데 네.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네. 그걸 얼굴에 바르면 좋다 해서 어제 아, 부르고 좋아요. 잤더니만 혹시 빛이 나요? 아니 그래서.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이 안 떠져. 아우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코코넛 오일이 피부에 좋대요. 네, 피부에 좋다. 버리지 홍보해 말고. 주시는 겁니까? 아 네? 홍보까지는 아니고 그냥 들은 우리 생활 상식. 네, 꿀팁 공유 감사드립니다. 버리지 말고 한 네. 2년 지나도. 네, 네. 저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바르지 오늘. 마세요. 눈이 안 떠져요. 안 그래도 눈 작은데. 눈이 안 떠지지만 진짜 보수를 위해서 한번 눈 우리 감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란 종식 내란 척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께서 의회 연설을 하면서 네. 이제 국민의힘도 진짜 보수로 좀 거듭나야 된다. 저는 딱 이게 김상욱 의원님을 얘기하는 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뭐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뭡니까 그럼? 지금 모습 그대로라면 정당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을 볼 때 당헌을 봐야 되고 그 당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던 말씀이지만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의 문제예요. 네. 진영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부터 고쳐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진영으로 본 것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네. 정치가 국민을 수단으로 보는 나쁜 정치를 해온 거거든요. 음. 국민을 주인으로 보신다면 보수와 진보는 기능으로 봐야 하고 달리 말하면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한 네. 공통 가치, 공통 원칙을 지켜가고 사회 통합을 하고 사회 자체를 더 탄탄하게 체질 개선해 나가는 네. 거죠. 그게 보수의 역할인데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사실 국민의힘이 그런 우리 사회가 합의한 대원칙, 헌법이죠. 이걸 준수하고 있는가? 또 사회의 통합과 품위를 지켜가고 있는가? 그쵸.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보수당이다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보고요. 네. 어제 정천현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기능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니?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든 당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건강한 야당, 건강한 비판 기능은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야당, 제1야당인데 건강한 비판 기능 네.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정책 제시 기능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제대로 된 정책 비판 기능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 바로 의견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죠. 못 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그래서 결심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거예요. 정선혜 대표님이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니?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쵸.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더 책임 정당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네네. 정책 발굴, 정책 제시, 정책 비판, 뭐 우리 안에 레드팀 기능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는 없는. 그래서 보면 우리 민주당은 진짜 요즘 제가 원내에 있어서 드린 말씀 아니고요. 원내에 있어서 드린 말씀 맞네요. 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진짜 있습니다. 보수를 위해서 원칙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소식인데요. 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이제 전세기를 타게 되죠. 바로 오늘 투입되는데 네. 지금까지의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정부에서 정말 신속하게 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실 뭐 이렇게 구금되면 빨리 나오기 힘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상당히 신속하게 빨리 처리가 됐다는 점,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한 부분이고요. 네. 동시에 뭐 저는 뭐 이 국회에서 우리 외통위 할 때도 제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 문제가 20년이 넘은 문제입니다. 비자 문제 그렇죠. FTA 체결해서도 이 비자 그쵸. 발급을 제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확정을 못했죠. 사실 그 핑계를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한미 FTA 체결할 때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못 오게 할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지만 관찰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네네.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요청을 했고 네. 그 요청에 응하면서 우리나라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투자 요청을 하고 그 투자에 응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당연한 선결 조건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같이 다뤄졌었어야 할 문제인 네,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다. 근데 그때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한 겁니다.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안 했어요. 자, 안 했는데 안 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업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셔서 네. 여러 차례 이걸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시고 기업들이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일을 안 하니 기업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풀려고 애를 계속 써오신 네.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미국 현지 정치인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네. 노력하고 하지만 정부가 안 움직이니 해결을 못 하고 있었고 이제 뭐 저는 뭐 조현일 외교부 장관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분 장관 된 지 얼마 됐다고요. 뭐 장관 돼서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정신 없었고 관세 네. 때문에 정신 없었기 계속 때문에 정신 그분 탓을 할 문제는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우리 정부 탓이다. 또 정치를 하고 있는 뭐 저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계속 말씀 주시기를 제보는 언제든 우리 의원실로 주시면 됩니다라고 네, 마음을 네. 이제 말씀을 올렸는데 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미국 너무 비상식적이고 나쁘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이쯤 되면 60조 투자를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반대로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네. 대한민국에 네. 와 있는 미국의 불법 취업자들 이게 우리가 체포해서 쇠사슬로 감으면 미국 어떡할 겁니까? 미국에서 아마 전쟁 선포할 걸요. 저는 그렇게 아우 생각합니다. 정말 네. 이거는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네. 아무리 트럼프가 비상식적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도리가 아니죠. 그리고 네. 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라가 우리만 있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있고요. 왜 그런 나라는 안 건드립니까? 우리가 만만한 건가요?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서 항의할 건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란 나라가 고분고분하다고 말 좋게 보는 나라 아니고요. 그렇죠. 항의할 건 항의해야 합니다. 근데 또 단순히 뭐 감정대로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죠. 이성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걸 대응할 것인가 생각을 네. 해야 하는데 네.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또 미국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좀 영리해졌으면 하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미국 정치 제가 볼 때는 망했습니다. 붕괴했습니다. 미국 저기 정치인가요 지금? 네. 왜냐하면 네, 망했죠. 트럼프가 의회도 무시하고 사법부도 무시하고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트럼프가 집권 2기에 들어서 발행한 행정명령이 역대급입니다. 역대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사법부, 의회 다 무시하고 있는데 미국도 보면 야당이 야당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야당 민주당인데 기능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자 그러면 우리가 탓하고 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좀 다양한 접근 루트 채널을 많이 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대통령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강원식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 한 라인을 구축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노력들이 미원하거나 미국이 어쨌든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만 볼 일이 아니라 미국 주정부와도 교류와 한 라인을 네. 개설해야 하고요. 네. 또 공화당, 민주당 각 의원들과도 라인을 개설해야 되고요. 네. 다층적으로 특히나 미국 현지 교민 사회와 우리가 연대를 강화해서 네.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국은 로비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트럼프 정부나 또는 공화당, 민주당과 우리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로비 역량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법 2개를 우리가 바꿔내야 되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포 비자. 네. 이 이포 비자를 위한 동반자법 지금까지 3번이 폐기 처분되고 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빨리 통과를 시켜야겠죠. 의원님 하셔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원 외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네. 빨리 의원 외교도 해야 되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이포 비자 법안도 이거 빨리 처리해야 통과되도록 되도록. 입법 로비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이건 제 바람인데요. 뭐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군함 미국 외에서 짓지 말라. 그 법 비현실적인 법입니다. 네. 미국이 무슨 조선소가 있으며 그리고 지금 미국의 힘은 해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200척 찍어내는 동안 미국은 한 척도 제대로 찍어낼 역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필요하죠. 그죠? 미국 그럼 법 입장에서. 바꿔야죠. 네. 왜? 어떤 법? 미국 외에 동맹국에서도 배 지어도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선업에서 더 큰 네. 호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맞아요. 법 미국에서 여러 차례 의원들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통과가 안 됐을 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다층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입법 로비 미국에서는 입법 적극적으로 로비가 어필할 불법이 필요가 아니에요. 있네. 그러니까 입법 그런 로비 것들을 대놓고 하죠 거기는. 우리도 대놓고 좀 해야죠. 네, 할 필요가 뭐 있죠. 일본 그거 엄청 잘하거든요. 일본도 잘하고 이스라엘도 잘해요. 우리도 네. 좀 영리하게 이용해서 영리하게 그런 이제 전방위와 후방위 나눠서 좀 이제 전면전과 이제 밑에서 하는 작업들이 다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보수로서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수라면 우리 사회의 틀 지키는 것,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 우리의 자부심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사대주의가 무슨 자부심이며 무슨 가치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무슨 뭐 미국 덕분이다, 다 미국 덕분이다, 미국한테 잘해야 된다. 이건 사대주의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각자 도생의 시기이기 각자 때문에 도생의 시기에 미국을 잘 이용하는 현명하게. 영리한 그런 외교를 해야 하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사대합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죠. 잘 써먹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잘 써먹어야 된다. 못 써먹어서 그런 거다라는 안타까움이 이제는 있습니다.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이제 국내 문제 같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비대위원장의 조국 혁신 정책 연구원장을 단수 추천했는데 네. 성추문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조기 복귀로 가는 건가요? 이 문제를 말하기 전에 저는 그 부분부터 묻고 싶습니다. 정당이 왜 있습니까? 또 정당은 뭔가요? 정당이란 무엇인가? 예, 개인이 아닙니다. 음. 우리 개인과 법인 나눠보지 않습니까? 네. 정당과 개인도 나눠봐야 합니다. 네. 그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당이 나아갈 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는 당원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조국혁신당 당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조국혁신당 당원의 목적 나와 있습니다. 네. 목적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네. 제가 방금 전에 찾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육공화국의 성취를 계승하고 블라블라 좋은 말씀 하신 네, 다음에 네. 사회권 선진국,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환경 선진국, 그리고 분권과 자치가 폭넓게 실현되는 자치분권 공화국,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상생하고 공정공화국 이런 공화국들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적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성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왜 대응을 안 하죠? 왜 감옥에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 네, 비당원이라고 조국만 했죠.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다들. 나오면 해결한다. 네. 이게 정당은 아니죠. 조국 개인과 정당은 별개고요. 정당은 정당으로서 원칙대로 기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보수주의자니까 원칙,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이 뭔가를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정당이 기능을 할 때에 정당의 원칙은 당원에 맞춰서 맞죠. 조직적으로 기능을 체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마비돼서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면 네. 민주주의 정당이 네.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이런 문제에 대응할 때에 조국 전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이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당원에 맞게 기능하는가 체계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성비 사건이 벌어진 지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어요. 지금 강 대변인이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간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지연된 정의고 본인이 철저하게 외면당했죠. 이제 조국 혁신당이 기대하는 건 조국을 혁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혁신이 아니라 혁신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당원에도 본인의 나와 있습니다. 입막을 시키고 당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겠다. 극복한다는데 공정공화국을 만약 누구를 위한 공정이냐? 그러니까요. 왜 조국 당신의 딸은 소중한데 남의 딸의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면모를 보이는 거냐? 거기서 이거에 화가 나는 분노하는 거죠. 거기서 도대체 여기서 내로남불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조로남불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뭐냐면 남을 욕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잘해야 합니다. 네.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잘하면 바뀝니다. 세상이. 하지만 남을 욕하면서 내가 안 바뀌면 맞아요. 바뀌겠어요? 네. 니나 똑바로 해 이런 말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내로남불이 돼버리는 네, 겁니다. 네. 자, 조국혁신당 당원에 분명히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겠다라고 네. 돼 있고 네. 여기 보면 또 윤리위원회도 딱 해놨습니다. 우리 이런 일이 있을 때 윤리위원회 바로 구성합니다도 돼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왜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 흘러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아직도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뭐냐? 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은요. 네. 당연하겠지만 네. 조국 전 대표 입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 당이 당으로서 기능을 해야죠. 당이 당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 당연하겠지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접근을 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된 사람을 징계하고 당의 기강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모르겠다. 조국 전 대표님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이건 정당이 아니죠. 네,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 정당인가요? 민주주의 정당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이어야 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좀 원불교도기도 하고 네. 또 불교를 참 좋아합니다. 네. 나 원불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법을 봐라.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밥 먹고 응가하는 건 똑같다. 그냥 사람이다.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원칙을 얘기하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를 보고 배워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맹목적 충성 이거 위험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무총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화살을 다 나한테 주공한테 하지 마, 나한테 돌려라. 그러니까 오직 조국 지키기에만 혈안이 당해서 그 총 지도부 사퇴했어요. 어차피 그냥 직위만 바뀌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국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거죠. 이거 되돌이표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거거든요. 자, 제가 서두에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네. 정당이란 무엇인가? 자, 민주주의의 성패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 당의 성패는 당원들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네. 이 정치를 볼 때에 기준을 갖고 봐야 합니다. 그 네. 기준이 뭔가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네. 그럼 이 문제를 볼 때에도 조국혁신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네. 조국혁신당이 당헌에 따라 네, 잘 그렇죠. 기능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럼 당헌에 따라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개인에게 오로지 개인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개인을 숭배하는 모습, 개인의 말에만 따르는 모습이 되어버리면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 그 오직 조국 지키기 당이잖아요. 그건 조국 당연한 혁신당이 이름 아니고. 붙일 수 없게 되죠. 자, 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 지금 꼭 필요합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에 조국혁신당이라는 존재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유는 제3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망했어요. 전 저기도 당이 아니야. 자,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좀 진보적 목소리를 내어주고 네. 변화를 내주고,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다 잘합니까? 잘못하는 것 있고 비판받을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에 네. 대해서 건강한 비판 기능을 조국혁신당이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저는 조국혁신당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조국혁신당이 더 탄탄하고 더 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보는 정당이 아니라 당헌에 따라 기능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왕진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요. 위기를 헤쳐나가는 게 조국 원장 본연의 역할이다.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이 이지영이 되는데 조국으로서 다시 쇄신할 수 있다. 창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이 정말 조국혁신당이 되려면 네. 조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감정과 전혀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지만 대표나 책임자 어떤 리더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면을 8월 14일 그 0시에 나왔어요. 사면 받아서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10통의 편지도 받았는데 리스폰스도 안 했어요. 알고 있었는데 한 행보가 뭡니까? 북 콘서트, 자기 정치, 피하는 거죠. 네, 방송하고. 근데 뭐 저도 사실관계를 100% 알지는 못하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네. 뭐두 분이 문제를 일으켰던 걸로 들었고, 네. 두 분이 문제를 일으켰던 걸 들었고, 더 큰 문제를 일으켰던 분은 제명을 안 당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죠. 있어요.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이 두 사람이 조국 전 대표의 예전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었다라는 얘기를 그쵸, 저는 전에 문재인 들었습니다. 정부 때,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비유가 있을 때 초동에 제대로 작동을 못했는가? 네. 조국 전 대표와 각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 또 하나, 왜 그때 제대로 된 징계 절차로 또 나가지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가? 아이고, 대표님께서 결정하셔야지요 하고 발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기능이 마비된 거, 이건 정당이 아닌 겁니다. 네. 저는 조국 혁신당이 정말 스스로 혁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걸 조국 전 대표님이 등장하셔서 풀어주셔야 됩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네. 어떻게 기능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걸 잘 풀어가는 구조를 만들고 상향식 의사결정을 만들고 정당이 정당다운 모습이 되도록 만들까를 고민해서 그렇게 나갈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건강한 진보 정당으로 기능을 하면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고쳤을 수 있을지가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피해자 대리를 맡은 강미숙 고문이 조국 원장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을 원한다. 분명히 피해자 측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그거를 쌍거리 무시하고 이렇게 추대한 거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조국혁신당에 집행부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네. 이 문제를 피해자를 위해 풀겠다고 들어오는 건 이거는 뭔가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아니 우리가 일본이 싫어야 하는데 일본이 들어서 아니야 내가 풀어줄게 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면 맞아요. 이거는 감정을 더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개인 정당이 아니라 맞아요. 국민을 받드는 민주주의 공익 정당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에 맞게 기능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혁신당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되게 치열하게 삶을 투쟁해 오신 분들이고 또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세요. 그분들께서 중심이 돼서 조국혁신당을 스스로 혁신을 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당. 조국혁신당이 왜 있습니까? 약자를 돕는다, 평등을 만들겠다, 불평등을 바로잡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평등, 성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걸 바로잡아가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당헌에 나와 있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무죠, 의무. 네, 해야 될.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이걸 이런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만 찾는다는 것은 너무 사람만 보고 있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체계를 세우셔야 한다. 그게 정당의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조국혁신당은요 피해자가 조국 원장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보도에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나 전달받을 바 없는데 아니 인터넷 핸드폰만 켜도 다 기사 나오잖아요. 기사도 기사고요.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답하실 부분은 아니죠. 네. 만약에 뭐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피해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진위를 파악해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가 당연한 대응이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지. 네. 피해자가 오죽하면 강 대변인께서 그렇게까지 했기 본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서 저도 얘기를 지금 취합해서 듣고 있는데 네. 많이 참았더라고요. 네. 또 많이 기다렸더라고요. 그 실망감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방법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단순히 가해자가 누군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가려 하거나 가해자가 누군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걸 묻어가려 한다면 네, 네. 그건 비겁한 겁니다. 네. 사람 중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러한 소동들이 있었고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최근에 피해자 만날 시간은 없는데 프로필 사진 바꿀 시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요. 못 봤는데. 화면. 화면. 네, 프로필 사진을 최근에 조국 원장이 바꿨는데, 그러니까 김건희의 개사과에 이어서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개소통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귀 기울이겠다 그거를 나타낸 것 같긴 해요. 이 행보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 기울이는 사진을 올렸으니까 귀를 기울이시는데, 근데 저는 조국 전 대표를 막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하면 또 막 조국 전 대표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많이 비난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 전 대표의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당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개인만 사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개인 숭배가 되면 이런 모습이 돼버려요. 개인 숭배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국민께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지요. 네. 제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정치 집단, 정치 정당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 추구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 가치 추구를 위해 어떤 조직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왜 기능을 못하는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조국 대표님 조국 대표님이랑 가까운 사람이야. 조국 대표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조국 대표님 해버리면 이거는 가치 추구가 아니죠. 사람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가 판단 기준이 돼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 철학과 소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그렇죠. 당의
그런 존재 이유이자 그게 당의 존재 이유지요. 예. 그게 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당? 그런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네. 민주주의 정당 아니에요, 그거는요.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국 혁신당 행보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그러면 성비 사태 처리, 조국 원장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아요. 네. 이번 일을 잘 해결하고 체질 개선에 나서면 조국 혁신당이 더 크게 발전하고 더 큰 정당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요. 만약 이번에도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조국 혁신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네. 우리 또 정치권 얘기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네. 정치권 소식.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악수까지 했던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 네. 불과 하루 만에 충돌했습니다. 관련 영상 같이 보시죠. 네.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더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을 사유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예, 그 카메라가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정치입니까? 우선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님이 하셔야 할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님은 사회를 통합하고 대통합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전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어느 그러면 당의 대표가 아니죠. 뭐 곱든 밉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 대통령님께서 또 챙기셔야 될 우리 주인이시지요. 어쩔 수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님의 역할을 본연의 역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들 모두의 목소리를 다 듣겠다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도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하는 모습이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기준에서는 대통령님도 당대표님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봤고요. 네. 이 부분에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협치 필요하죠.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또 우리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집권 거대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 책임 정당의 기능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얼렁뚱땅 국기문란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다른 당연하죠. 문제예요. 네. 저는 협치와 내란 청산 국기문란을 바로잡는 것 이건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립 가능해야 합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협치 평화 때문에 네. 잘못된 걸 그것도 작은 잘못이 아니에요.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국가를 했고 거의 헌법을 파괴하려고 전복시키려고 했죠. 했고 우리 국민들을 다치게 하려고 했던 네. 시도입니다. 이걸 네. 눈 감고 넘어가 버리면 그건 비겁함을 축적하는 겁니다. 저는 네. 역사란 경험의 축적이라는 생각이고 네. 그 경험은 비겁한 경험이 아니라 정의로운 경험이 많이 축적돼야 진짜 역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란 청산 또 12.3 내란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발본세고는 헌법을 지키고 나라의 기강을 지키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력하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하지만 또 협치는 해야죠. 그 네. 협치란 무엇이냐? 반헌법, 반국가, 내란 세력 일과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네.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께서 바르게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다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같이 논의하면서 협치를 하겠다는 취지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내란 세력 척결하고 진짜 제대로 된 정당의 길을 걷겠다라는 자정작용이 있으면 민주당이 왜 협치를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12.3 내란에 책임 있는 자는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협치란 이름으로 이걸 벗어나려고 한다. 그건
비겁한 거죠. 네, 우린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맞아. 과거에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까지도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고 독일이라든 관계 국가들은 그런 청산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 올리면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또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정책 비판,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하는 경우에 네. 귀 열고 들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란 세력 옹호, 네, 그렇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합리적인 정책 비판,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오로지 내란 세력 옹호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자꾸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께서 더 이상 내란 세력 옹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좀 국민의힘 안에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인지 네.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당 차원에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국민의힘 자 아까도 스스로 얘기했지만 자정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헌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네. 당헌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당헌에도요. 네. 국민의힘 당헌에도요. 민주주의 지키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파괴한 사람 당헌 위반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나서서 먼저 징계하십시오. 네. 먼저 출당 조치 시키시고 먼저 제명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왜 그걸 못하죠? 그걸 못하니까 자꾸 내란 세력이라고 용을 먹는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된 이상 그 작업이 과연 이루어질지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저는 장동훈 대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 아, 네. 용기를 주시는군요. 용기라기보다는 워낙 카멜레온 같은 분이라서 그게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익에 따라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장동훈 대표님 이게 이익되는 일입니다. 본인에게도. 길게 보면. 약간 커피 딴 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네. 네, 특히 말씀하신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 연설 도중에 나가버렸어요. 이게 좀 관행이에요? 아니면 좀 특이한 거예요? 관행이라면 고쳐야 할 관행이고요. 네. 좋은 모습은 아니죠. 얘기할 때 듣고 있는 것, 끝까지 듣기 싫더라도 듣고 있는 것 필요합니다. 어제 정선혜 대표님이 당대표 교섭단체 기조연설에서 했던 주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 개혁 과제들을 각 상임위별로 현안별로 순서대로 쭉 설명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 정상적으로 협치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협치를 하고 싶다. 근데 협치를 하려면 내란 국민의힘이 청산해라. 내란을 척결을 해야지 국민의힘과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할 것 아니냐.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기능해서 제발 협치해서 같이 야당으로 기능 좀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듣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좀 저는 안 나갔으면 마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 대표는 나가서 이런 얘기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약속을 뒤집었다라고 하면 자화자찬 명비어천거만 했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명백천거한 거 없고요. 다 보면 개혁 과제에 대한 설명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협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협치하자. 또 제발 정당으로서 야당으로서 기능해 다오라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전제가 있지요. 국민의힘이 내란을 척결하라라는 그렇죠. 겁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의 구구와 당 내부의 내란을 빨리 척결해서 정상 정당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같이 국정을 논할 준비가 돼 있다. 빨리 국민의힘에게 그런 움직임을 촉구하는 자리였거든요. 그거는 협치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내란 청산, 내란 절연 얘기한 게 결국 정치 보복이 아닌데 그걸 정치 보복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끈하는 장동현 대표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안에 내란 세력이 있는 건 분명하고 국민의힘 안에 구구 세력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청산하고 같이 협치를 하자고 하는데 발끈한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 국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안에 내란 세력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다 구구 세력 전환길 있잖아요. 당이니까요. 네. 전환길당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네. 그 척결하고 단절을 하라는 겁니다. 네.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어떤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이셨으니까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전환길에게 90도로 인사하고 가는 의원들을 보면서 회의감을 느꼈다. 어떻습니까? 전환길이 일단 누굽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분에게 절을 하고 그런 분의 말에 휘둘린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은 당헌에 따라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근데 겁니다. 효능감이 있잖아요. 전환길이 지지를 하니까 장동혁이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90도로 저는 인사를 하고.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환길이 지지해서 장동혁이 됐다라기보다는 네. 뭐 장동혁을 지지한 많은 세력 중에 하나였던 거지요. 장동혁이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네. 국민의힘 원내 국회의원들 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아, 장동혁 왜냐하면 후보를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원내 주류 의원들 다수는 김문수가 부담스럽고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좌우할 수 있는 당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의 공천권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에 협력하기 좋은 사람이 이제 선택 대상이 되는 장동혁이에요? 거겠죠. 장동혁이 훨씬 선택 대상이죠. 김문수는 왜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과 좀 서로 간에 신뢰감 있는 소통을 아직까지도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독보다이군요. 성향이 완전 달라요. 네. 김문수 당대표가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지방 공천권에 개입하겠죠. 당연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과 충돌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 다수가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고 대부분 그래서 장동혁 현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출마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 이 책임당원들 표는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원내 국회의원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큰 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주경태 후보가 안 된 거에 대해서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님이 당대표가 됐다면 내란 세력과 단절, 그렇죠. 내란 세력 칙결에 나섰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정청래 우리 민주당 대표님과 아주 건강한 대한민국 정치를 만들자라는 네, 아마 것에 양당이 대해서 서로 선악했죠. 손발이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협치 지금쯤 잘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쉽죠. 한동훈이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그건 또 순전하게 협치가 잘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방향성, 신념, 소신,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거 있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알는 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없는 것 보시기에 같습니다. 네, 한동훈이 가진 소신이 뭘까요? 머리만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여쭤보고 네. 싶어요. 저는 잘 안 보여서. 저도 안 보여요. 그냥 그죠? 뭐 조선 뭐 최고 검 무슨 검이 하면서 그러니까 법 기술자로서의 면모는 보인 나머지에 그러니까 저는 놀랐던 게 한동훈이 이제 그 당 대표로서 취임을 할 때 저는 어떠한 당을 만들 건지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당의 본인의 소신과 철학은 무엇인지 향후에 내가 만들어 갈 당은 어떠한 당이 될지에 대해서 그런 비전이 아무것도 없고 다 기승전 이재명인 거예요. 반 이재명. 네. 기승전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없었으면 한동훈은 정치 어떻게 하려고 했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정치 검사들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만들고 싶은 나라, 네. 본인이 이루고 싶은 추구하고 싶은 가치 그리고 본인의 지향점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정치인이죠. 그게 네. 아니라 쟤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돼. 이것만 가지고 끝까지 간다. 이게 무슨 정치예요? 이거는 마치 검사가 계속 피의자 추궁하는 거랑 다름없죠. 근데 제가 눈이 작아서 못 봤나 했는데 저보다 눈이 크신데 못 본 거 보니까 제가 못 본 게 제 잘못은 아닌가 보네요. 네, 저는 많은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어떤 소신, 지향점 이런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면 협치를 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 겉멋든 계속 싸움만- X세대 같은 느낌이어서 계속 싸움만 하겠죠. 혐오할 때만 하겠죠. 쉬운 정치자 누구 비판하는 건 본인 생각 없이. 그거는 정치도 아닐 뿐더러 너무나 비겁하고 쉬운 정치. 진영 뒤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네, 생각이 없으니까요. 진영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대로 정치를 한다면은 방향성이 있어야죠. 맞아. 그리고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윤석열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그 생각한 건 아닌가 싶긴 해요. 윤석열 또 만들려는 세상 거기는 있었구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쿠데타를 일으키죠. 알겠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네, 우리가 잘 검증해야 합니다. 네, 윤석열 씨도 말 나왔으니까 얘기 나눠보면 구치소에서 몰래 반입된 휴대전화 사용 정원까지 반려견 영상까지 봤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구치소장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죠.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 본 너무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본 적이 없고. 휴대전화 반입한 것 자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반려견- 강아지 사진 보고 있었다는 게 네. 강아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지금 왜 국민들 걱정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내란의 불면증과 내란의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국민들 따위는 안중에 없나 봐요. 윤석열 씨가
그냥 대통령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인으로 살았어야 그냥 돼. 집에서 강아지만 돌보고 살았으면 그러니까. 본인도 행복했을 텐데 왜 아니 본인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 생각은 안 드나요? 아니 VIP 제로 때문 아니에요, 김건희? 더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는 뭐 지금 우리 특검에서 이제 이 부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좀 저는 사실 윤석열 이야기 나올 때마다 김건희 네.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네. 너무 속상한 것이 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지금 바빠요. 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 같고 당면 과제. 우리 지금 국론을 모아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너무 많죠. 많은데 지금 세계 정세, 국제 정세 너무 안 좋죠. 예, 근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못 쓰고 자꾸 딴 데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민생, 우리 삶이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삶을 개선해야 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네. 되는데 우리 이런 에너지가 자꾸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계속 빨리고 있잖아요. 도대체 역사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두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결국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게 해준 두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하나 얻은 거 있어요. 네. 우리 대한의 민주주의가 네. 정말 세계 속에 빛나게 만들어준 역할은 그런 소재는 제공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이뤘으니까요. 그렇죠. 빛의 네. 혁명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질서를 지키면서 잘못된 정권을 끌어내고 새롭게 우리 국민이 주인이 돼서 새 정권을 세울 수 있다라는 민주주의의 정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 2025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파괴 시대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먼저 행행하고 있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꽃피웠어요. 참 전 세계에 주는 울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민족적 자부심, K 컬처에 따라서 K 민주주의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을 지켜가는 것이 보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보수 김상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